여러분 반갑습니다. 해커스 중국어의 오민경입니다. 10월 16일 총평 강의로 인사드립니다. 오늘 시험 어떠셨어요? 아마 저의 수업을 학교 보장반 수업 들으셨고 실전 모의고사반 이렇게 정리하셨던 분들은요. 와우, 쓰기 부분에서 선생님이 가르쳐준 거 다 나왔어요. 그래서 아주 기분 좋게 마무리하고 나오셨을 것 같은데요. 역시 많은 분들이 뭐 듣기도 그리고 독해는 거의 해커스 교재에서 거의 비슷한 문제들이 나오기 때문에 독해는 할만해요 라는 그런 반응이시고요. 아, 쓰기가 잘 안 되는데 이 쓰기를 선생님하고 같이 공부하셨던 분들은 기본의 기본과 다양한 문제 실전까지 해보셨기 때문에 무난하게 잘 보셨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어집니다. 그럼 우리 오늘 간단하게 10월 16일 시험 유형의 문제가 어떻게 나왔는지 어휘, 중요한 어휘들하고요. 내용 간단하게 파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0월 16일 듣기 전체 난이도 한번 보실까요? 중에서 너무 쉬운 건 아니었는데요. 제가 3까지 넣어드렸어요. 왜냐면 헷갈리는 한 2문제 정도, 3문제 정도의 그런 문제들이 있었고 그리고 단문이 좀 어려웠어요. 지금까지는 단문은 좀 쉬웠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단문이 조금 어려운 어휘들과 그리고 지문의 길이가 좀 길었기 때문에 단문에서 학생들이 조금 어려웠을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으셨을 것입니다. 그럼 우리 듣기 제1부분 보도록 하시죠. 듣기 제1부분은 역시 지난달과 비슷한 수준이 나왔기 때문에 중정도로 채점해드렸고요. 듣기 독해도 마찬가지겠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4급에서 자주 나오는 어휘를 숙지하시는 것입니다. 어휘를 모르시면 당연히 안 들리시겠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해커스 교재 가지고 공부를 하실 때 그리고 총평 강의와 적중 강의를 놓치시면 안 돼요. 제가 이렇게 다 정리해드리는 어휘들은 기본적으로 언제 어느 회에 계속 나오는 어휘들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어휘는 숙지하시고 들으셔야 되겠죠. 그래서 자주 출제되는 어휘를 활용해서 지문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선생님이 지금 어떤 유형의 문제가 나왔는지 첫 번째 살펴봤는데요. 남동생이 대학을 합격했다. 그러면 여러분 대학을 합격했다라는 표현 아셔야 되겠죠. 考上了大学 이런 말이 나왔어요. 그렇죠. 考上了大学 이까지 들어가셔야 돼요. 그러면 진짜 대학의 합격 여부에 대해서 들어보시면 되겠죠. 자, 선생님이 듣기에서 유난히 강조해드리는 3가지의 부사가 있었어요. 왜냐면 본래 뭐 하려고 했는데 그럼 첫 번째 동사 하지 않았고 앞뒤의 상반관계를 나타내는 但是 그 뒤에 두 번째 동작을 했다라는 이런 本来를 굉장히 많이 강조해드렸고요. 두 번째 강조해드렸던 게 뭐냐면 竟然이라는 부사가 있었습니다. 竟然은 뭐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뜻밖의 일이 일어났었어요. 자, 그러면 弟弟考上了大学라는 질문이 딱 나왔고 음원에는 어떤 내용이 나왔냐면 弟弟的成绩 성적이 很一般 보통이었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대학에 못 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뭐가 나왔냐면 竟然 이게 딱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竟然 딱 나오면 포인트 어디 있어요? 그 뒤에 있겠죠. 그 뒤에 있는 내용 들으셔야 돼요. 竟然考上了 그냥 대학도 아니고 그 시에서 꽤 괜찮은 不错的大学 괜찮은 대학에 합격을 한 거예요. 그래서 这个消息让家人 가족들 하여금 挺开心的 아주 기쁘게 했습니다. 이 소식이 가족들로 하여금 아주 기쁘게 했습니다. 랑이라는 사역동사가 쓰였기 때문에 우리 학우님들이 더 어렵게 와닿으셨을 거예요. 어쨌든 그 뒤에 내용은 안 들으셔도 되는데요. 찡란이라는 내용만 들으시면 되겠죠. 이 빨이 나왔어요. 일반적이라서 대학을 못 갈 거라고 생각했지만 찡란 생각하지도 못한 일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찡란이라는 이러한 부사들 그래서 本来, 竟然 그리고 또 하나 쌤이 강조해드렸던 顺便 첫 번째 동작하는 김에 두 번째 동작하다. 이 3가지의 부사는 우리 듣기 굉장히 많이 나오는 유형이거든요. 그래서 꼭 기억해 주십사. 제가 지난달 적중 강의에서도 설명해 드렸는데요. 칭란 딱 나왔습니다. 그러면 일치불일치, 일치함을 알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접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듣기 제1부분 문제 풀이 전략은요. 모든 듣기는 다 어디에 답이 있다? 보기에 답이 있어요. 그래서 보기를 먼저 읽을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해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먼저 보기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듣기 내용의 핵심 키워드를 잡으면서 그것이 일치하는지 불일치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1부분이었어요. 자, 그럼 여러분 듣기 제2부분 역시 이 부분은 거의 비슷했어요. 조금 쉬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중하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일상생활에 관련된 내용이 자주 출제가 되고 그리고 남자에 대해서 여자에 대해서 거의 세부적인 내용을 묻는 문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전형적으로 장소와 관련된 문제가 나오고 많이 나왔어요. 장소에 관련된 문제. 그리고 구체적인 행동, 그리고 상태 상황을 묻는 문제들이 이렇게 항상 유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커스 교재에 학교비 책 1번부터 7번까지 듣기에 이렇게 딱 유형별로 나눠져 있거든요. 이 유형이 굉장히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분류를 해드렸기 때문에 이러한 유형별로 공부를 하시면서 보기를 보시고 아 이거는 구체적인 동작에 관련된 문제네. 아 이거는 상태 상황에 관한 문제네. 라는 것을 먼저 파악을 하시고 들으셔야 되겠죠. 자 여러분 이 부분의 문제풀이 전략은요. 보기를 보고 조금 전에 제가 언급해드렸던 것처럼 어떤 문제의 유형인지를 파악하시고 나셔야지만이 핵심 키워드를 잡아보실 수 있을 것이고요. 함정이 있습니다. 단 남자에 관한지 여자에 관해서 묻는 건지를 마지막 질문을 통해서 꼭 확인을 해보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듣기 세 부분 들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부분에서는요, 난이도상 좀 어려웠어요. 단문이 이번에는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야기와 설명문, 실용문, 논설문 중에 화자가 생각을 드러내는 이야기 위주의 내용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이번에도 역시 그랬거든요. 자, 단문의 세부 내용을 묻는 문제와 주제를 묻는 문제가 전형적으로 두 문제가 딱딱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번엔 첫 번째 어떤 유형의 문제가 나왔냐면요. 왕치오가 뭐예요, 여러분? 운동 종목 테니스예요. 나왕치오 뭡니까, 여러분? 테니스를 치다란 말이겠죠. 그래서 테니스 치는 테니스 운동의 좋은 점에 대해서 화자가 쫙 언급해드렸어요. 그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테니스는 빵, 빵 소리가 나면서 여러분 치지 않는 사람들도 들으면 뭐가 해소가 되죠? 스트레스가 해소가 되는 것처럼 이 테니스를 칠 때 무엇이 없어진다? 스트레스를 조금 해소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언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어떤 제시요? 여러분 야리. 그래서 테니스를 치며 어떤 부분이 좋은 점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거든요. 그래서减少 야리까지 딱 체크해 보시면 되겠죠. 하지만 결코 이 테니스라는 운동 종목이 쉬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잘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일정한 기간 연습을 꾸준히 해야 된다는 내용이 언급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대신하고 있는 예문 젠츠 또한리엔까지 체크해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항상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보기 안에 단문은 정답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기를 먼저 보시고 앞으로 나올 수 있는 내용들의 키워드를 잡는 연습들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듣기 전체 영역에서 선생님이 이것만큼은 외우십시오. 그리고 이것만큼 여러분께서 꼭 아셔야 됩니다. 라는 어휘들을 좀 마지막 정리해드리고 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 3부분 같은 경우는 항상 지문을 들으면서 핵심 어휘 체크하는 훈련이 필요하시겠죠. 여기까지 마무리하시고요. 우리 듣기 중요 어휘 포인트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쓰기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맛에 관련된 어휘는 무조건 외우라고 해요. 이런 맛은 비단, 시엔과 티엔도 있지만 이번에 또 어디에서 시험에 독해 파트에서도 라라는 제시어도 나왔어요. 여러분 이건 복습이에요. 그렇죠. 라도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시다, 수완까지 여러분 이 정도의 어휘는 여러분께서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까지 이 맛에 관련된 이러한 형용사는 2달에 한 번씩 나오는 어휘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시고 정리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북경 사람은 짠 음식을 먹는 걸 좋아한대요. 하지만 상해 사람은 단 음식을 먹는 걸 좋아한다고 합니다. 이 말하는 하자가 북방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처음에 상해 음식을 먹을 때는 습관이 되지 않았대요. 하지만 만만시잉 이란 말이 나왔거든요. 점차 우리 독해제 일부분에 나옵니다. 점차 적응을 해서 이제는 먹을 수 있다 이런 예문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디엔과 시엔이란 이러한 제시어들까지 적용해 보시면 되겠고요. 아까 징란, 이반 그래서 가족들이 카이신까지 정리해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가 발생하다라고 해서 듣기에는 항상 이런 류의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절대 발생할 리 없어. 절대 뭐뭐 하지 않을 리 없어. 여러분 이건 어떤 표현에 관련된 문제인가요? 절대적인 의미에 관련된 표현이거든요. 절대적인 의미의 이러한 보기가 딱 나왔다면 답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낮아요. 선생님이 좀 심하게 얘기하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보호의 출신
어떤 문제도 발생할 리 없습니다. 라고 했을 때 처음 딱 보기만 보더라도 아, 이거 답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낮겠는데? 라고 사고를 하시고 접근을 해보실 수 있어야 되겠죠? 초시엔, 나타나다, 출현하다는 사급어휘였습니다. 자, 총라이 나오면 사급 부사죠. 항상 그 뒤에 뭐가 나와야 된다? 부정 형태가 나와야 된다까지 포인트 잡아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번에도 또 뭐가 나왔냐면 인터넷이 나왔습니다. 호联网. 여러분, 호联网은요, 우리 사람들에게 무엇을 제공합니까?提供. 자, 다양한 물건들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자유를 주죠. 심지어는 어디 외국, 국외의 물건들까지도 우리가 살 수 있지 않습니까? 인터넷상에서. 이런 것들이 고스란히 듣기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람으로 하여금 더 많은 다양한 선택을 제공합니다. 이런 제시어들, 选择까지 같이 나왔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选, 甜, 라까지 맛에 관련해서 이렇게 연결해서 공부해 보시면 되겠고요. 한 여자가 아주 조급해하는 예문이 나왔습니다. 그 여자가 왜 조급합니까? 라고 하니까 뭐 어떤 내용이 나왔냐면 어떠한 상황이 있어서 항공편이 어떻게 했습니까? 뒤로 연기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 남자가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지금 가서 사장님에게 전화하고 올게요.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항반 토이츠이란 구체적인 상태 상황에 관련된 문제들을 들어보셔야 되겠죠.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듣기는 다른 요령이 없습니다. 어휘를 아셔야지만이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정확한 발음과 성조로 읽을 수 있을 때 어휘는 숙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많이 읽는 연습과 듣는 연습들을 같이 병행해서 해주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항반 토이츠 이런 것도 나왔고요. 자, 사급어휘, 추앙후 이거 나오면 여러분 다음 달에 차라는 동사 나오지 않을까요? 이런 거요. 그래서 그 전 달에 총평하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어휘도 중요하고. 그래서 창문 나왔습니다. 창문이 더러워서 마땅히 좀 닦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 남자는 왜 창문을 닦으라고 합니까? 더러우니까. 어떤 제시어? 짱까지 연결해 보시면 되겠죠. 자, 여러분 지난달에 선생님 적중 강의에서 리치라는 제시어 적용해 드렸어요. 바로 나오죠. 제가 적중 강의를 만들 때 총평 강의를 계속 분석하고 어떤 어휘가 나올지를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중요한 사급 어휘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적중 강의와 총평 강의, 우리 해커스에서만 하는 이런 강의들을 여러분 꾸준히 계속 들으시면서 반복 학습하시면서 HSK 4급을 좀 효과적으로 준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리치는 명사로 힘이겠죠. 샤오리가 키는 작지만 왜소하지만 그 사람 그렇게 무시하지 마. 힘은 굉장히 세. 이 무거운 물건을 들 수 있을 만큼 굉장히 세. 리치 很大까지 나왔었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지난달에도申请이 나왔었거든요.申请한 여자가 申请留学. 여러분留学뭐죠? 너무 간단해서 안 넣어드렸어요. 유학을 신청해서 지금 이 여자는 구체적인 상태 상황 유학 신청한 게 지금 다음 주 정도의 결과가 나온대요. 아마 될 것 같대요. 그래서 이 여자는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申请留学. 이 과정을 해서 이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정답에서 申请留学까지 정답 체크해 보시면 되겠죠? 자,出差. 한 남자가 출장을 이틀밖에 안 간대요. 그래서行李箱 캐리어도 안 들고 가고 아주 가볍게 갑니다. 그래서 이 남자는 왜 물건을 行李箱을 들고 가지 않습니까? 라고 했을 때 出差时间短. 출장하는 시간이 짧기 때문에 이런 상태 상황에 관련된 예문들을 들어보실 수 있어야 되겠죠? 出差였습니다. 자, 이잉핀 선생님이 좀 중요하다고 총평 강의에서도 몇 번 이야기했어요. 그렇죠. 이잉핀 여러분. 이잉핀은요. 지원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번에 나왔기 때문에 꼭 외워주셔야 되고요. 나오면 학생들이 실전 모의고사 학생들도 잘 많이 모르세요. 이 어휘는. 그래서 꼭 외워주셔야 되겠습니다. 이잉핀 지원하다라는 동사입니다. 자, 당연히 다저 굉장히 많이 나오죠. 할인하다고 당강친. 한 여자아이가 학교에서 전 세계 시합에 참가해서 피아노 연주에 참가해서 대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어떻습니까? 라고 했을 때 피아노를 아주 잘 친다까지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당강친이라는 술목의 형태를 들어보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아까 뭐 나왔어요? 스트레스를 줄이다, 减少 压力까지 점검해 보시면 되겠고요. 자, 단문에 8살짜리 어린아이가 작가가 되었대요. 그래서 이 작가와 이 어린아이와 인터뷰를 하는데 인터뷰하는 기자가 뭐라고 했냐면 커서 뭐가 될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아이가 딱 그 질문을 듣고 굉장히 이상하게 생각했대요. 왜냐면 자기는 이미 뭐가 되었는데 작가가 되었는데 나중에 꿈을 왜 물어보죠? 이렇게 반문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상해 이런 표현도 나왔고요. 자, 단문에 시아화 이런 뭡니까 이거? 재밌는 이야기, 그죠? 우스갯소리죠. 근데 우스갯소리를 할 때 세 가지 주의해야 될 것, 그리고 세 가지 반드시 해야 될 것. 모르는 사람에게 해서는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짧게, 임팩트 있게 이렇게 농담을 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이 대강 나왔습니다. 그래서 샤오화, 농담을 할 때 우스갯소리를 할 때 주의할 점까지 언급이 되었어요. 자, 마지막 어에서 수시. 잘 아는 사람 사이에서만 그 농담을 해야 된다. 자, 여러분 이런 질문은요. 어디에 나왔었냐면 독해 제3부분에 나왔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독해 제3부분에 아주 좋은 예문들이 듣기의 문제로 단문으로 만들어지고 그리고 또 단문의 내용들이 우리 듣기 공부하실 때 여러분 단문의 내용들이 독해 제3부분으로 바꿔서 나오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공부를 해본다면 이 영역별로 여러분 효과적으로 공부를 해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듣기 3부분이 독해 제3부분으로 또 독해 제3부분이 듣기 제3부분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같이 공부해보시면 아주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여러분 뭐 나왔는지 아세요? 지지난달에 나왔을 거야 아마. 실패시 전공질무. 딱 들어도 뭐예요 여러분?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즉 잘못 중에서 배운다는 거죠. 끊임없이 실수를 하는 가운데에서 그 가운데에서 뭐 할 수 있다? 배울 수 있다. 이런 단문의 내용들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듣기 1부분부터 3부분까지 중요한 어휘들 딱 정리해드렸으니까 여러분 이것만큼은 꼭 외우자. 그리고 적어도 오쌤이 여러분들에게 제공해드린 총평에 나오는 어휘들만큼은 꼭 외우자. 그래서 듣기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 이제 조금씩 잘 들리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까지 듣기 마무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독해는 항상 그래요. 거의 뭐 1년 중에 한두 번 빼고는 거의 난이도 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독해 제1부분 보실까요? 난이도 중. 문제의 빈칸에 알맞는 품사가 무엇인지 바로 알 수 있는 문제가 출제됩니다. 동사, 명사, 형용사, 부사 이번에 이렇게 시험에 출제가 되었고요. 5개 중에 쌤이 딱 4개 정리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해커스 교재에 보시면 동사 파트에 보시면 뭐 있어요 여러분? 차에 맞추다라는 동사가 있고요. 그리고 쌤하고 같이 쓰기 제1부분에서 훈련하셨죠. 예즈 뭡니까 여러분? 잎, 나뭇잎, 잎이었습니다. 명사였고요.千万 부사도 나왔고요. 시잉 아까 조금 전에 독해 파트에서 나왔었죠. 만만 시잉 이번에 독해 듣기 파트 아까 나왔었죠. 이번에 독해 시잉 나왔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쉐치는 여러분 충분히 아시겠죠? 학기 한자의 도금만 봐도 아시겠는데요. 명사로서 학기고요. 表示 동사로서 표시하다, 나타내다. 리우리 사급 형용사죠. 유창하다. 구리 좀 중요하네요. 동사로서 격려하다 등의 어휘가 서술문과 대화문에 이렇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서술문, 우리 대화문에서 각각 한 문제씩 보면서 우리 빈칸 채워넣는 연습 한번 해보실까요? 자, 여러분, 더가 있어요. 그럼 당연히 뭘 거예요? 주저하지 마시고 뭐 넣어주면 되겠습니까? 명사. 여러분 3초도 안 걸릴 것 같아요. 그럼 주어진 제시어의 명사 다행히 뭐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 들어가야 될까요, 여러분? 수상의 응, 나무의 뭐니까 뭘 것 같아요? 예즈, 잎이겠죠?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죠. 자, 여러분 듣기는요, 그리고 독해는요, 쓰기는요, 매달마다 그 상황을 좀 많이 반영을 합니다. 지금 우리 가을이 되어가고 있죠. 그래서 秋天到了 가을이 되었습니다. 온도 一天天降低 온도가 날이 가면서 갈수록 매일매일 降低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树上的叶子 나무의 잎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就开始掉落 나무의 잎도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죠. 지금 요즘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들어가서 명사 叶子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넘어가서 우리 빈칸 보도록 하겠습니다. 빈칸 뒤에 누구 있어요? 명사 있네요. 빈칸 앞에 누구 있어요? 수사, 양사. 선생님 이 예문은 선생님 프린트에 고스란히 있던 예문이에요. 자, 외국어는 입에서 나오기 때문에 외국어를 세울 때 어떤 양사 들어간다고 그랬습니까? 선생님이 거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관용어의 어수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수사, 양사, 수식어, 떠명사. 그래서 보통 중국어를 하는데 어떤 중국어를 할까요?
중국어를 한다. 어떤 중국어를 할까요? 이런 호응 구조가 굉장히 많이 나와죠. 그래서 당연히 여기서는 관용어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문장 성분에 대해서 묻고 품사에 대해서 묻고 있고 그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거 관용어로 쓰일 수 있는 거 형용사가 딱 들어갈 수 있겠죠. 당신이 무엇에 중국어를 할 수 있어서 真羡慕你, 참 부러워요. 뭘까요, 여러분? 유창한 중국어를 하기 때문에 부럽다라는 말이겠죠? 그러니까 B가 뭐라고 해요? 只要 A 就有 B 나오죠. A 하기만 하면 B 하다. 조건입니다. 你肯努力学习, 당신도 열심히 공부만 하기를 원한다면 可以把汉语说得很好. 받자구문 들어갔어요. 중국어를 잘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전체 문장 说一口流利的汉语 기억나시죠? 이렇게 정리해 보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독해제 1부분. 자, 그러면 독해제 1부분의 문제풀이 전략은 주어진 제시어의 품사와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셔야 됩니다. 역시 어휘를 모르시면 안 되겠죠? 품사와 의미를 파악하시면 되겠고 빈칸에 들어갈 수 있는 품사를 구분해 주셔야 됩니다. 단서를 잡아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세 번째, 문맥상 가장 알맞은 어휘를 정답으로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독해제 1부분이었어요. 자, 그러면 2부분 들어가도록 하시죠. 이 부분은 A, B, C가 있으면 이것을 순별하십시오라고 해서 제일 우리 학우님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이십니다. 자, 그러면 보기에 있는 앞뒤 무엇의 호응 구조를 제일 먼저 보셔야 될까요? 접속사의 호응 구조를 보셔야 됩니다. 그럼 접속사 딱 하면 제일 많이 단골 손님으로 나오는 게 누구 있다 그랬죠? 수일한 A, 但是 B 무조건 나와요. 당연히 이번에도 나왔고요. 자, 그럼 그 외에는요. 시간의 흐름, 과거에서 현재, 미래까지 가실 것이고요. 이번에 지시대명사에 관련된 문제가 무려 2문제나 출제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원인과 결과의 논리관계 단서를 순서로 배열해 주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 어떤 유형의 문제가 나왔는지 한번 살펴보실까요? 자, 먼저 제시어에는요. 우리가 옳은 A 또 B 조건이죠. A에 관계없이 뭐뭐하다. 이것도 나왔고요. 조금 전에 언급해드렸던 수일한 A, 但是 B도 나왔고요. 결과를 나타내는 所以 등이 나왔습니다. 자, 우리 실제 문제 한번 보실까요? 자, 비루 나왔어요. 문장 제일 앞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되죠. 뭐가 먼저 언급이 되어야 되나요, 여러분? 추상적인 내용이 나오고 나서 그 뒤에 구체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거 보세요. 비루는 예를 들어 구체적인 내용이겠죠? 앞에 어떤 내용이 나와야 될까요? 일반적인 추상적인 내용이 나오고 그 뒤에 구체적인 내용이 나올 것입니다. 비루 예를 들어 토마토 많이 나온다 그랬죠? 토마토에게 听了2个月的音乐 2개월 동안 음악을 들려줬대요. 그렇죠? 자, B번 들어가겠습니다. 와우, 경험은 딱 나왔네요. 快乐的音乐, 즐거운 음악은 能让植物长得很快. 식물로 하여금 아주 빠르게 자랄 수 있게 한다고 합니다. 아, 그렇구나. 첫 번째 수로 랑, 두 번째 수로 장이겠죠. 이러한 즐거운 음악은 식물로 하여금 빨리 자랄 수 있게 한다고 합니다. 추상적인 내용 언급이 되었죠?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예를 들어 이런 말이 딱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C번 들어갑니다. 听音乐的西红柿 음악을 들은 토마토가 比没听音乐的西红柿 비교문 들어갔습니다. 음악을 듣지 않은 토마토보다 多长了2公斤 2kg나 훨씬 더 자랐다고 합니다. 그럼 딱 나왔죠, 여러분? 추상적인 내용이 뭡니까, 여러분? B. 즐거운 음악이 식물로 하여금 아주 빨리 자라게 해주는데 예를 들어 실험해봤죠. 토마토에게 2개월 동안 음악을 들려줬더니 음악을 들은 토마토가 음악을 듣지 않은 토마토보다 어땠다? 구체적인 내용이 순차적으로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정답 뭡니까? B, A, C까지 이렇게 들어가셔야 되겠어요. 이런 게 우리 오늘 시험에 출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비교적 어려웠겠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서 조금 어려웠을 것 같은 문제들만 이렇게 기억해가지고 와서 여러분들에게 딱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식의 문제 유형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독해제 이 부분의 문제풀이 전략은요. 제일 먼저 중요한 게 뭡니까? 호응 구조예요. 이번에는 4문제까지는 나오진 않았습니다. 한 3문제 정도 나왔거든요. 어쨌든 그 3문제를 풀기 위해서도 접속사의 호응 구조는 반드시 외워주셔야 될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원인과 결과 굉장히 많이 나오고 동작의 순서 기본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의 시간 순서와 지시대명사의 사용. 우리 오늘 조금 전에 봤던 것처럼 추상적인 내용이 나오고 구체적인 내용도 상당수가 나오기 때문에 이런 5가지 논리 구조를 머릿속에 딱 넣으시고 다양한 문제들을 적용할 수 있도록 훈련해 보실 수 있어야 되겠네요. 독해체 2부분이었습니다.
자, 독해 제3부분 역시 중. 학생들의 반응은 이거예요. 해커스 수준으로 공부하면 독해는 웬만큼 80점 이상은 받으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출제 경향이 굉장히 유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 교재를 풀었는데 훨씬 문제가 어려웠어요가 아니라 거의 비슷한 수준 아니면 해커스 교재가 좀 더 어렵게 공부를 했기 때문에 훨씬 시험에서는 용이하게 풀 수 있다는 의견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출제 경향 보시죠. 18문제 정도가 그냥 대다수, 다반수가 세부 상황에 관하여 묻는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고 주제를 묻는 문제는 여러분 유형이 똑같다. 문제 유형이 질문이 똑같다 그랬어요. 这段话讲什么? 이 대화문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이런 것들. 这段话介绍什么? 이 대화문은 무엇을 소개합니까? 이런 것들이 나오면 뭐를 묻는 문제? 중심 내용을 묻는 문제로서 한 문제에서 한 2문제 정도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문제를 묻는 문제가 거의 다 대다수에 나온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럼 이번에 어떤 유형의 문제가 나왔는지 간단히 살펴볼까요? 说话人认为他们应该 말하는 화자는 여깁니다. 뭐라고 여깁니까? 그들은 마땅히 무엇을 해야 된다고 여길까요? 자, 사금어휘 나왔네요. 여러분, 道歉. 상대방에게 사과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解释清楚. 정확하게 해명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互相尊重. 다 사금어휘겠죠. 그래서 항상 저는 실전 모의고사 반에서는 특히 문제를 푸는 반에서는 여기에서 나오는 A, B, C, D에 나오는 어휘들은 반드시 숙지하셔야 돼요. 여기서 모르는 어휘가 있으면 어휘가 부족한 거니까 좀 더 외우셔야 됩니다. 라고 강조를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A, B, C, D에 나오는 어휘들만큼은 꼭 숙지하셔야 돼요. 서로 존중한다. 그 다음에 이행거 야우치어 뭡니까? 엄격하게 요구한다. 그럼 화자가 생각했을 때 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들어가셔야 되겠죠. 자, 선생님은 왜 이 문제를 선택해드렸을까요? 중요한 접속사, 난이도 상상상인 접속사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之所以是因为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배우셨어요? 因为 A, 所以 B, A 했기 때문에 그래서 B 하다라고 배우셨죠? 그런데 그 두 개의 관계가 딱 바뀌었어요. 그러면 어디서? 뒤에서 앞으로 해석해서 올라와라. 이런 게 힌트라는 거죠. 你们俩 오해가 있었어. 뭐 했기 때문에 여러분? 你们有不同的意见. 서로 다른 의견이 있는데 却不愿意说出来. 오히려 도리어 말을 꺼내는 걸 원치 않았기 때문에 오해가 생긴 거야. 여러분 뭐가 생겼대요? 여러분 오해가 생겼습니다. 번뜩. 오해가 생겼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와야 되겠죠? 你们最好 제일 좋은 건 坐下来 앉아서 平心气和的 뭡니까? 마음을 좀 가라앉히고 온화하게 단이단 이야기 좀 하렴. 就可以把误会说清楚. 어떻게 하라고요? 결론 나왔네요. 오해를 정확하게 이야기하렴. 그럼 여러분 바꿔서 나오는 표현 뭐 있습니까? 여러분 이 화자는 이 두 사람이 어떻게 하기를 원합니까? 오해는 어떻게 하는 거여야 돼요? 해명해야 되는 거죠. 정확하게 해명하기를 원한다. 정답 뭘까요, 여러분? B번에 解释清楚까지 점검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문제를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어려웠을 것 같은 접속사나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들을 마지막 정리하는 관계이고 과정이고 之所以是因为라는 이러한 난이도 상에 나오는 접속사까지 여러분께서 완벽하게 숙지해 보신다면 앞으로 5급 공부에도 아주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까지 독해 정리해 드리도록 하죠. 그럼 마지막 독해 제3부분 문제풀이 전략 한번 보실까요? 무엇을 먼저 본다? 선생님 뭐 먼저 봤어요? 질문 먼저 봤죠. 그리고서 질문에서 A, B, C, D 보기 파악을 했고 지문을 읽을 때 중점적으로 봐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무엇을 통해서 질문을 먼저 통해서 파악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는 시간이 없어요. 그렇죠. 빨리빨리 문제를 풀어낼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독해 제3부분의 문제는 한 문항당 1분을 초과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독이 아닌 속독으로 이렇게 조금 전에 봤던 유사한 표현 및 핵심 키워드를 찾는 연습들을 해주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독해 파트에서 항상 선생님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시간 싸움이에요. 그래서 1부분, 2부분, 3부분을 그 선생님이 알려드리는 그 시간 내에 빨리 풀어낼 수 있도록 훈련해 보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독해 파트였어요. 자, 쓰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쓰기 선생님이 조금 전에 언급해드렸지만 전체 난이도 중. 제가 알려드렸던 거 다 나왔다. 굉장히 뜻깊고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총평 강의를 하는데 힘들지 않은 것 같아요.
나오니까 이 재미에 이것 때문에 학생들한테 더 많이 알려드리고 싶어서요. 자, 전체 난이도 중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번에 시험 쓰기 제1부분에서는요. 기본 문형을 완성하는 문제가 무려 8문제 나왔어요. 와, 8문항만 나왔고 특수 문형이 2문항밖에 안 나왔어요. 근데 여러분 2문항 딱 나왔다면 느낌 와야 되겠죠. 뭐가 나왔을까요? 바자 구문, 단골 손님이잖아요. 바자 구문에 그다음에 연도문까지 나왔습니다. 그럼 우리 기본 어휘 문제 한번 보실까요? 항상 이야기하지만 이 6대 문장 성분은 여러분 꼭 알고 가셔야 돼요. 전 누누이 이야기합니다. 중국어의 어수는 주어, 수로, 목적어고 주어와 목적어를 꾸며줄 수 있는 관형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수로 앞에서 수로를 꾸며주는 부사어. 이번에 부사어 시험이 굉장히 많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쌤이 뭐라고 그랬어요? 요 3개월 동안 수로에 관련된 수로를 보충 설명해주는 어떤 문제도 많이 나오고 있다. 보어에 관련된 문제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서인 해커스 교재 보시면서 품사와 문장 성분은 기본이에요. 여기 안에 나와 있는 것도 모르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학교비 책 1번부터 13번까지 뭐 주술목, 관형어, 부사어, 보어 및 그리고 우리 특수 문형까지 어순에 대한 특징들을 딱 꿰고 문제를 보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우리 예문 한번 보실까요? 자, 뚜이가 나와요. 여러분 뚜이 딱 보면 쌤이 알려드리는 문장이 있죠. A에 대해서 좋은 점이 있다. 시작. 뚜이 A 요 하오추. 목적어만 딱 바꾸면 돼요. 그 다음에 A에 대해서 도움이 된다. 뚜이 A 요 방주. 아마 노래를 부르실 거예요. 그렇죠? 쌤이 너무 반복을 많이 해주니까. A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다. 뚜이 A 요 신신. 딱 나오잖아요. 이런 구조를 아셔야 된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뚜이 나왔으니까 그 뒤에 뭐 만들어주면 될까요? 명사 넣어주면 되겠다. 이 정도. 자, 한번 묻겠습니다. 두 번째 제시어 파잔이 원래는 동사예요. 근데 여기서는 동사로 쓰였을까요? 이걸 고민하셔야 된다는 거죠. 파잔이 품사가 발전하다는 동사인데 이 문제에서는 동사로 쓰였을까요? 이게 여러분 사고의 전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께서는 아마 동사로만 외우셨을 거예요. 근데 이 문제에서는 진짜 동사로 쓰였습니까? 아니죠. 왜요? 이미 요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는 뭘로 쓰였습니까? 왜요? 뚜이 성분에 들어갈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 파자는 동사가 아니고 뭐다? 명사로 쓰였겠구나. 이런 사고를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한번 들어가시죠. 뼈대 먼저 잡으세요. 我们对 우리는 무엇에 대해서 수로 누구 있습니까? 有信心 확신이 있습니다. 자신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무엇에 대해서? 명사 누구 있습니까, 여러분? 发展 발전에 대해서. 그런데 이 파잔이 누구의 수식을 받아요? 관형어의 수식을 받겠죠. 学校的发展에 대해서 확신이 있대요. 우리는 학교 발전에 대해서 확신이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헌 때문에 되게 고민 많이 하셨을 거예요. 선생님이 강조해드렸죠. 부사의 어수는 부족의 형더. 하지만 여러분 뭐요? 이러한 수로와의 관계가 긴밀하고 이러한 정도부사가 나왔을 때는 정도부사는 누구와의 관계가 긴밀하므로 수로와의 관계가 긴밀하므로 다른 부사는 개사구 앞에 들어가겠지만 정도부사는 수로 앞에 들어가야 된다고 강조해드렸어요. 그래서 이 헌은 어디 앞에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수로 앞에 들어가서 헌요, 신신 이런 기본을 정확하게 숙지해 보실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들은 학교의 발전에 대해서 아주 확실히 뭐가 있다? 자신이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죠. 我们对学校的发展很有信心. 부사어에 관련된 문제가 그리고 또이라는 개사에 대한 이런 호응 구조에 관한 문제가 지금 1번처럼 출제가 되었습니다. 또이에 이 신신 기억하셔야 되겠죠? 1번이었습니다. 두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是垃圾 나왔어요. 그러면 뭐가 나와야 되고요? 주어는 쓰레기다? 이런 말이 들어가야 되겠죠, 여러분? A 是 B니까 是垃圾 나왔어요. D 상 나왔으니까 방위명사가 들어갔고 명사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고 또는 여러분 주어가 뭘 것 같아요? 복수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문제 딱 나왔어요. 여러분 이거 우리 2016년 1월에 출제됐던 문제 우리 실전 모의고사반에서 풀어드렸거든요. 그래서 아마 충분히 풀 수 있었을 거예요. 따오추는 명사를 사전에 딱 찾아보시면 명사 도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근데 이 따오추가 품사 문장상에서는 부사로 많이 쓰여요.
그리고 이 따오추가 나오면 호응할 수 있는 부사가 나오는데 누구랑 많이 쓰이냐면 도처에 모두이다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따오추 또 짝꿍을 이룰 수 있는 어휘들을 같이 묶어놓자는 거죠. 먼저. 그래서 따오추 또 도처에 이다. 그럼 여러분 따오추는 부사니까 어디 앞에 배치? 수로 앞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 포인트 잡아보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찬틴더 나왔으니까 누구 연결? 명사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주술명 먼저 잡으십시다. 실, 그죠? 뭡니까? 라지, 쓰레기래요. 그럼 여러분 어디가 쓰레기예요? 어디가? 명사 누구밖에 없어요? 地上, 그렇죠? 바닥 위가 쓰레기입니다. 이렇게 들어가 있죠. 관용어 들어갑니다. 어디에 바닥이 쓰레기예요? 이런 거 들어가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레스토랑의 바닥이 쓰레기예요. 餐厅的地上是垃圾. 그런데 여러분 주어디 수라 앞에 뭐가 들어갔습니까? 부사가 들어가서 부사어의 역할을 하겠죠. 도처가 모두 쓰레기입니다. 이런 말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만 알면 여러분께서 문제 충분히 풀어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다오, 주, 또 수로 앞에서 부사어로 쓰였다. 레스토랑의 바닥이 도처가 전부 다 쓰레기예요. 시작. 餐厅的地上到处都是垃圾. 난이도 중 정도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到处를 몰라서 여러분께서 어순배를 못 하셨을 거예요. 2번이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특수문용으로서 받자구문과 연동문이 나왔다고 그랬어요. 눈에 딱 보시죠, 여러분. 받자구문. 바 뒤에는 대상 들어가고 구체적인 동작을 가해서 그대의 결과가 나왔을 때 받자구문을 쓸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왕다이프, 왕 의사 선생님의 더 나왔으니까 고민할 필요 없겠죠. 명사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바 뒤에 들어갈 뭘 고민하셔야 돼요. 대상, 명사를 잡아주시면 되겠고 주어 뒤에 하오시앙 부사 들어갔으니까 주어 뒤에 부족이 나오면 고민할 필요 없이 어느 자리에? 주어 자리에 배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이게 찢어져 있다면 난이도 상이겠죠. 왜? 받자구문에서 부사어의 어순은 부족이니까 받자구문 앞에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두 개가 붙여져 있으니까 용이하게 문제 풀어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찌라는 동사 나왔네요. 그 뒤에 뭐가 나왔습니까? 형용사가 나와서 결과보호로 딱 들어갔네요. 그럼 마땅히 들어갈 자리에 누가? 내가. 그죠? 무엇을? 바. 그죠? 무엇을 여러분? 地址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죠. 맞습니까? 地址 주소를. 동사 누구 있어요? 지. 기억을 했는데 그 결과 어떻게 기억했어요? 잘못 기억했습니다. 이게 딱 뼈대가 들어가야 돼요. 바, 地址 나왔죠. 자, 그럼 여러분 받자구문 앞에 뭐가 들어가야 되겠고 부사어가 들어가니까 好像 딱 넣어주시면 되겠고 맞죠? 그래서 내가 마치 바 무엇을 주소인데 명사는 地址밖에 없겠죠. 그래서 왕다이프의 地址까지 체크해 보시면 되겠죠. 마땅히 들어갈 자리에만 넣어주시면 되겠죠. 我好像把王大夫的地址记错了. 제가 마치 어쩌면 왕 의사 선생님의 주소를 잘못 기억한 것 같아요. 까지 기억해 보시면 되겠죠. 我好像把王大夫的地址记错了. 까지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받자문이었어요. 자, 연동문 들어가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3년 동안 한 번도 시험을 빠뜨려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한 번도 요자문이 어순별이 나오지 않았어요. 요로 이루어진 연동문이 이번에 처음 나왔어요. 생소해서 많이 틀리셨던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요자로 이루어진 연동문은 뭐냐면 첫 번째 수로에 뭐가 나온다? 요가 나와요. 그 다음에 그 뒤에 첫 번째 목적어가 나오겠죠. 연동문이라는 건 동사가 두 개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목적어가 나오겠죠. 근데 이 첫 번째 목적어를 두 번째 동사가 이렇게 수식해 주는 것을 우리는 요자로 이루어진 연동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누가 보여요? 요가 보이십니까? 동의가 보이십니까? 그래서 이것 두 개 딱 보면 아 이거는 요자로 이루어진 연동문이야 라는 게 감이 와야 돼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이게 굉장히 생소하셨을 거예요. 주어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요자로 이루어진 연동문이라는 것을 파악해 보셔야 되겠고 한 번도 나오지 않았는데 지금 처음 나왔어요. 생소하셨을 거예요. 자, 그러면 들어갑니다.
有人어떤 사람이 있었대요. 두 번째 동사 뭐였습니까? 동의. 딱쌤 공식 적어주니까 쉽죠. 동의하는 사람이 있대요. 그러면 두 번째 목적어 적어주셔야 되겠죠. 목적어 4급 어휘 누구 있어요, 여러분? 이진. 두 번째 목적어가 관용어의 수식을 받고 있네요. 그의 의견을 동의하는 사람이 있다. 이해되셨죠? 이 성분이 어떻게 두 번째 동사와 목적어가 첫 번째 목적어를 수식해주는 듯하게 올라와야 된다. 그럼 여기에 대한 부정 뭡니까, 여러분? 있다, 없다, 없다. 연동문에서 부사와 조동사의 위치는 첫 번째 수로 맞잖아요. 그래서 그의 의견을 동의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没有人同意他的意见. 이렇게. 이해되셨죠, 여러분? 한국어로 해석하면 이 어순 되게 이상해요. 한국어 어순에 맞게끔. 그래서 이런 요자로 이루어진 연동문도 이런 것에서 꼭 숙지해 보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중요했습니다, 이거는. 没有人同意他的意见. 그의 의견을 동의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기까지 우리 6대 문장 성분과 그리고 우리 바자 구문과 요자로 이루어진 연동문에 대해서 특수문형에 대해서 정리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쓰기지 1부분의 문제풀이 전략. 쌤이 제일 먼저 누구를 잡으라 그랬어요? 수어를 배치하시고 수어의 주체인 주어와 수어의 대사인 목적어를 배치해 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주어와 목적어를 꾸며주는 관용어, 우리 한번 읊어볼까요? 관용어의 어수는 수사, 양사, 수식어, 명사 이렇게요. 자, 수어를 꾸며주는 성분 뭐라고 합니까? 부사어, 예외 있습니다. 그럼 예외만 여러분께서 예외만 따로따로 묶어서 공부해 오시면 되겠고 일반적인 부사어의 어수는 부족의 형더, 우리 아까 예문에서 정도부사가 나왔을 때는 수어와의 관계가 긴밀함으로 개사구 뒤에 들어갔었죠. 이런 것들 여러분께서 문제를 통해서 예외의 어순들을 정리해 보실 수 있어야 되겠고 마지막 수어를 보충해 줄 수 있는 보어. 이번에는 방향 보호가 시험에 나왔었어요. 그래서 텍스트 총평 확인하셔서 어떤 방향 보호가 나왔는지까지도 여러분께서 점검해 보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문장 성분에 관한 어순에 관련된 문제들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마지막 쓰기 제2부분 역시 중이었고요. 선생님 프린트에서 전부 다 나왔어요. 기본적으로 4개는 나오는데 이번에는 조금 운이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전부 다 5개 다 나와가지고 학우님의 반응은 선생님 쓰기가 너무 좋았어요. 외웠다면 좋았겠죠. 그래서 항상 우리 학우님들이 다른 학우님들이 이야기하기를 선생님의 자료가 너무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자료들을 잘 활용하셔서 이런 문제들을 적용해 보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선생님 몇 가지만 좀 포인트 잡아 드릴게요. 쓰기 제2부분에서. 자, 쓰기 제2부분은요. 제일 먼저 많이 나오는 게 동사, 명사, 형용사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존에는 동사, 명사, 형용사가 나왔지만 지금 2014년부터 2015년까지, 2016년까지 두 개를 더 추가하셔야 돼요. 뭐도 나오냐면 양사도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부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거 나오면 여러분들 굉장히 생소해 하세요. 그래서 동사, 명사, 형용사는 기본이고 그리고 양사와 부사도 나오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인물이 등장하는 사진과 사물이 등장하는 그림이 나오는데 인물이 등장하는 경우들이 훨씬 많이 있습니다. 되시겠죠? 자, 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찌라는 붙이다라는 동사가 나왔어요. 그럼 학생들이 미소를 띠겠죠. 아, 이거 선생님이 가르쳐 주셨던 문장인데 찌 딱 들어가면 선생님이 뭐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신, 맞아요. 여기서 점수 좀 더 올리려면 편지에 대한 양사 펑더 들어갈 수 있다고 그랬어요. 어디에 가서? 우체국에 가서 붙이잖아요. 그래서 여주까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배웠던 문장, 나는 우체국에 가서 편지를 한 통 붙입니다. 시작. 我去邮局寄一封信. 이거 외웠으니까 적용해도 돼요. 근데 여러분 조금 억지스럽죠. 왜냐면 제가 이 문장을 가르쳐 드렸을 때는 한 남자가 우체국에 가서 편지를 붙이는 그림이 나왔었어요. 근데 이 문제는 어떤 그림이 나왔나요? 지금 사물함, 캐비넷 같은 데에다가 캐비넷 문이 열려져 있었어요. 열려 있으면서 지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어떻게 적용해 드렸냐면요. 2015년 쓰기 제1부분에서 나왔던 문제를 고스란히 적용해 드렸어요. 그래서 쌤하고 같이 1대1 밀착 스터디 하신 분들은 그 예문 본 적이 있었는데 선생님이 강조했었는데 그거 외웠어야 됐었구나 아실 거예요. 이거 써도 돼요
하지만 좀 더 우리가 정확한 문장을 써보자고요. 자, 그러면 붙입니다. 지, 그쵸? 붙이고 여기에서는 뭐도 할 수 있어요? 보관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춘 들어갈 수 있어요. 무엇을? 물건을. 그래서 지춘 동시 들어갈 수 있어요. 어디에서? 이곳에서. 这里. 그럼 이곳에서는 물건을 보관할 수 있잖아요. 조동사 들어갈 수 있죠. 거의. 근데 여러분 공짜로 할 수 있다라 말을 넣고 싶어요. 조동사 뒤에 들어가는 부사. 원래는 부조개지만 조동사 뒤에 들어가는 부사 있지 않았습니까? 공짜로, 무료로. 그렇죠. 뭐 했어요, 여러분? 免费까지 넣을 수 있겠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免费. 그래서 이곳은 공짜로 물건을 붙이고 보관할 수 있습니다. 라는 문형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예문 좋죠. 그래서 이런 것들 여러분께서 자유자재로 응용할 수 있도록 연습을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게 해주는 사람이 저의 역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문장들 여러분께서 다양하게 그 상황에 맞는 정확한 중국어를 표현해낼 수 있도록 훈련을 해보실 수 있어야 되겠어요. 这里可以免费寄存东西였습니다. 1번 예문 너무 좋죠? 처음 예문 제가 이건 알려드리는 거예요. 쓰기지 1부분에서 나왔고 이런 것들이 어디에 활용되고 있다? 이 부분에도 활용이 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1번이었어요. 2번 들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와우, 싱펀이 나왔어요. 여러분 뭐예요 이거? 4급 형용사인데 나오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싱펀, 흥분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트로피를 들고 있어요. 그럼 선생님 이거는 무조건 외우라 그랬죠. 시작. 获得奖. 상은 1등 상이 기분 좋죠. 그래서 1등 상을 뭐라고 합니까? 1등奖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그가 1등 상을 받았어요. 원인, 他获得了1等奖. 그래서 지금 어떻습니까? 느끼다라는 동사 누구 있었죠? 感到. 실제 시험에는 선생님 자료에는 感到 이거와 비슷한 很激动, 감격하다가 나왔었어요. 그러면 감격하다 대신에 뭐 넣으면 되겠습니까? 感到非常兴奋. 오케이. 이거는 진짜 선생님하고 같이 했던 문형이기 때문에 만드실 수 있을 거예요. 술목만 잡아라. 술목만 잡아라. 선생님 그렇게 강조해드렸잖아요. 他获得了1等奖感到非常兴奋 이까지. 그래서 이번엔 되게 기뻤습니다. 전부 다 나왔어요. 다, 5개 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휘들과 문장들을 여러분께서 해커스 교재와 그리고 선생님의 총평과 적중 예상 강의를 통해서 잘 활용해서 준비해 보실 수 있어야 되겠어요. 여러분 HSK 4급 시험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뭐 듣기일 수도 있어요. 독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배점이 높은 쓰기에서 점수를 다 잘 받지 못한다면 점수가 훅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쓰기 부분들을 고득점을 받을 수 있도록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공해드리는 다양한 자료들을 잘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일하게 해커스에서만, 유일하게 해커스의 오민경 선생님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전부 다 5개가 나왔다라는 거 정말 의미 있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자료들 잘 활용하셔서 꾸준히 복습 잘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2014년부터 2016년 현재까지 모든 총평과 적중에 좋은 자료가 해커스 우리 풀 서비스에 있으니까 잘 활용하셔서 우리 해커스에서 단기간에 합격해 보실 수 있는 그런 기쁨을 맛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해커스에서 여러분 단기간에 고득점 받을 수 있도록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